안녕하세요. 집주인이 더 가난하고 세입자가 더 여유롭다라는 얘기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집주인들이 너무 많이 갭 투기하고 다주택으로 투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절대 감당 못할 빚을 아무렇지도 않게 냈습니다. 모험을 걸었던 거죠. 인생 뭐 있냐고. 이번 인생에 부동산 투기에 목숨을 걸었다. 이러면서 뛰어든 이들이 대거 이제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욕심 때문에 그 주택을, 그 아파트를 움켜쥐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팔리는 겁니다. 서울 기준에 아파트 거래량이 대폭 줄었다 그러죠.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준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어떤 주택들이 여전히 팔리는 걸까요? 여전히 팔리는 주택들은 과거 시세와 비교해서 많이 낮춘 가격들이 팔린다라는 겁니다. 많이 낮췄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4, 5년 전하고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가격에 팔린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계속해서 빠진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속해서 내려갈 것이다. 서울 기준에 2023년에 한 8에서 10% 정도 내려갈 걸로 보여집니다. 8에서 10% 정도 내려간다라고 하면 시중에서는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5년 전에 5억 하던 집이 무려 18억, 20억까지 갔다가 최근에 와서 한 14억, 한 15억 이 정도로 내려왔죠. 그러면 그 주택들이 얼마까지 내려가겠습니까? 2023년 말쯤 되면 못해도 한 11억, 10억, 11억 정도까지는 내려갈 것 같습니다. 10억, 11억 정도까지는. 조금 다르면 12억까지도 되긴 하겠죠. 근데 확실한 건 뭐다? 2023년 내내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 게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2024년은 나아지냐? 아니죠. 2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3년, 24년, 25년, 26년 정말로 집을 사야 된다. 실거주 목적이고 대출을 최대한 덜 내면서 자기 분수 안에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대출을 내는 거다. 이러면 대략 2026년 말쯤부터 부동산을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부동산 침체가 그보다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언제가 바닥이다 라는 건 정확하게 알긴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씀은 자신있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 최소 3년간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집을 절대로 살 시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함부로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불공평하고 누군가는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고 누군가는 큰 손해를 봅니다. 하지만 제로섬 같습니다. 내가 5억에 샀는데 10억에 판다라고 하면 누군가가 10억에 사야 내가 10억에 팔 수 있는 거고 세금을 제외하고 5억의 차익을 번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5억을 번다. 정말 갖기 힘든 커다란 기회입니다. 근데 그러한 기회를 너도 나도 사방팔방에서 다 가질 것처럼 많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런 건 잘 없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경험을 하는 건 손에 꼽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데 너무 언론이나 전문가라고 하는 놈들의 얘기를 들으면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대폭 고소득 중산층들이 걸려들었습니다. 집을 사야 된다고, 투자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세채 다채씩 미친듯이 사댔죠. 그랬던 덕분에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이들이 집값 하락하고 임대료 수입 하락 그리고 이자 증가 등으로 많이 어려워합니다. 과도한 거품 때문에 생겨난 후유증이죠. 이제는 함부로 전세를 살지도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세보다 되려 월세가 훨씬 더 안전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 욕심부리고 너무 큰 돈 벌 거라고 쉽게 마음먹고 그냥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가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좀 지나면 아파트 분양 가격도 내려갈 겁니다. 사람들이 몰리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양 가격도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분양가만 조정되는 게 아니라 판매 가격도 사람들이 매수자가 살려고 하는 가격으로 계속해서 내려갈 겁니다. 안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처럼 거래 절벽이 계속되는 거죠. 앞으로는 거래 절벽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제 대거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새 아파트를 선호하고 기존 9주택에서 빠져나오려고 하고 9주택의 전세 가격은 또 떨어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낮은 가격의 주거 공간을 찾아 나설 거다라는 겁니다. 전세보다는 월세를, 전세도 높은 금액의 전세보다는 반전세를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애를 쓸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함부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더 욕심부리고 더 설치됐던 이들이 대거 힘들고 어려워하는 일을 못 겪어가게 될 겁니다. 함부로 욕심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쉽게 돈을 벌고 쉽게 부자가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라고 하면 손절해야 됩니다.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들이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부추겨서 저 세상으로 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부동산에 나라 전체를 망친 민주당 정부 문재인 대통령을 사형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람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앞으로 부동산보다 주식보다 더 문제는 경기 침체입니다. 아무리 대기업에 다녀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수십 년 동안 원리금을 어떻게 갚겠냐라는 겁니다.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산다라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함부로 욕심부리고 함부로 투기해가지고 돈 벌 것처럼 생각했다가는 인생이 끝장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전세도 두려워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함부로 전문가다라고 얘기하는 놈들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들은 쓰레기들이고 악마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의 상당수가 기득권들과 건설사와 연결되어 있어서 오직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지 서민들 보통 사람들을 위하는 게 아님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